홍콩에는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향허강 가문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향허강은 영성 영화사의 수장이자 주성치, 장백지, 이영걸 등 수많은 톱스타들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삼합대 계열의 거대 조직인 신의안을 이끄는 가문 출신으로 매우 막강한 암흑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이소룡의 의문사 뒤에 가려진 그림자, 촬영장에서의 격렬한 총격전, 그리고 그에게 맞섰던 이들의 미스터리한 실종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 있는 심판자가 과거 가문 내에서조차 냉대받던 가난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범죄의 소굴이라 불리던 구룡성체의 어둠 속에서 오로지 강철 같은 의지로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이제부터 향허강의 전설적인 삶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사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나 자서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1948년 12월 16일 광동성 류풍에서 태어난 향허강은 홍콩의 저명한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 감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악명 높은 신의안의 창시자 향전의 아들인 그는 당시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던 구룡성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가 세력을 떨치며 지역을 장악하고 구룡 황제라 불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향허강은 황태자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는 1953년 아버지가 조직 범죄 연루 혐의로 홍콩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고작 몇 번의 만남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에게 무관심했기에 이는 향허강의 마음속에 평생의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당시 겨우 5살이었던 그는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구룡성체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향전의 10번째 아들이자 서자였던 향허강은 가문 내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채 핍박과 결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엔 아버지의 사랑 대신 권력 다툼과 분열된 가문에서의 생존 본능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를 독하고 실리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 22살이 된 향허강은 동생 향화승과 함께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아버지가 있는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어떠한 도움이나 조언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자식을 둔 향전에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향허강의 마음은 깊은 실망과 울분으로 가득 찼고 그는 자신의 삶이 지독히도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향허강이 대만에서 고군분투하던 시절 이소룡은 이미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영화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무술인 절권도를 창시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청년 향허강이 훗날 이소룡과 이토록 황당하고도 놀라운 인연으로 엮이게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이소룡은 미국 활동을 접고 홍콩으로 돌아와 복귀를 준비 중이었고 대형 영화사들은 그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만에서의 사업 실패를 뒤로하고 향허강과 향화승 형제도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찻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쇼브라더스의 캐스팅 디렉터가 그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입사를 제안했습니다. 1973년 향허강은 영화 영호지 두사로 데뷔했으나 흥행 수익 18만 홍콩 달러라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뼈아픈 실패가 전설적인 인물 이소룡과 운명적으로 연결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73년 7월 20일 내연녀였던 정패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소룡의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패를 비난의 화살 앞에 세웠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향허강은 바로 이 시점부터 인생의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영화 촬영 중 정태를 만난 향허강은 이소룡 사후 대중의 매서운 비난 속에 은둔하며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허강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진심 어린 다정함으로 정태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1년이 넘는 끈질긴 구애 끝에 향허강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줬고 두 사람은 1976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딸 향명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태는 여전히 이소룡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속을 등진 채 불당에 머물며 불교에 귀의했고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인연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암흑가와 연예계에서 수많은 추측과 루머를 낳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허강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패를 흠모해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신의안 내에서의 그의 막강한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차지하려고 암흑가에 힘을 써서 이소룡을 제거했다는 음모론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증명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며 이소룡의 돌연사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78년 향화강의 인생은 훗날 여장부라 불리게 되는 대만 모델 출신 진람을 만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향화강에게 이미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람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거침없이 그를 선택했고, 이는 세간의 구설에 오르면서도 동시에 큰 부러움을 사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향화강과 정패의 결혼 생활은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정패는 불교에 귀의한 채 이소룡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고, 향화강은 마치 비구니와 사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눈부신 미모와 강한 주도권을 가진 진람의 등장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람은 당시 대만 재벌들의 구애를 한몸에 받던 스타였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무명의 빈털터리였던 향화강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람의 이러한 고락을 함께하는 헌신과 충성심은 향화강이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견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와 나란히 향화강의 사업 또한 혹독한 시험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자금과 경험을 갖춘 동생 향화승의 지원 아래 두 형제는 공동으로 영성 영화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향화강이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 잔마가 흥행에 참패하며 회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1980년 이후 진람이 공식적으로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여인이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군사와 같은 명석함과 예리함을 지닌 진람은 가문의 영원한 번창을 기원하며 회사 이름을 영성 영화사로 바꿀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이름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향화강은 자신의 외모가 세월의 흔적을 비껴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동생과 함께 막후로 물러나 젊은 얼굴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1984년 증지휘 감독의 손을 거친 영화 대소불량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스타일의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무명이었던 영성 영화사를 홍콩의 막강한 세력으로 급부상시켰습니다. 이 성공은 향간의 형제의 선구안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진람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제국은 연예계 전반으로 뻗어나갔고, 향화강은 비혼의 배우에서 수많은 톱스타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홍콩 영화의 황금기였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이르러 향화강은 진정한 보스 중의 보스로 뚝 섰습니다. 1987년 영두 사건으로 향화엠이 체포되자 향화강과 향화승은 가문의 위세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장하기 위해 영화계로 완전히 전향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배우의 힘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해 주윤발 주연의 영웅 보색이 홍콩 전역에서 3천만 홍콩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향화강은 즉시 가화 영화사와 손잡고 느와르 장르의 영화 두 편을 제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1989년에는 주윤발과 유덕화가 출연한 도신이 홍콩 전역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속에서 향화강은 대사는 적지만 냉철하고 강인하며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영호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같은 해 향간의 형제는 이수연으로부터 주성치를 영입하는 큰건을 성사시키며 그를 영성 영화사의 전속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성치는 발표하는 영화마다 박스오피스를 뒤흔드는 희극의 천재였습니다. 그 잠재력을 알아본 향화강 형제는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주성치는 빠르게 성장하여 조윤발, 성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 천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여러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당시 그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향화강 두 분은 늘 자신들이 단순한 사업가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영성 영화사의 촬영장에는 늘 보디가드들이 상주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는 그를 건드리는 것이 곧 신의 안에 두뇌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화강의 배짱은 흉포한 세력들과의 대립에서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중재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미친개 진지명이 영화를 뺏고 주성치를 강제로 출연시키기 위해 영성 영화사에 총격을 가했을 때도 향화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오만한 자는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92년 이영거리 조력자 최자명의 죽음 이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향화강은 그를 보호하며 자신의 휘하로 불러들여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향화강 가문의 권위는 여성 연예인들에게도 미쳤는데, 진람은 매연 방이 노래방에서 14K의 두목 황랑뮤에게 굴욕적인 뺨을 맞았을 때 즉시 달려가 그녀를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향화강은 홍콩 연예계에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암흑과 배경을 가진 또 다른 스타 증지휘 역시 연예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워낙 거침없는 성격의 증지휘는 양수성이 뒤를 봐주던 용조와의 외모를 서슴지 않고 비하했습니다.
화가 난 양수성은 향화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증지위가 용주화를 대신한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향화강 가문의 세력 앞에 무릎을 굽혀야 했던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무술스타 성룡입니다. 1993년 매연방의 생일 파티에는 향화강, 진람 부부와 성룡이 참석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한 성룡은 벌주를 마시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향화강은 돌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성룡이 주저하자 향화강은 술잔을 엎어버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으며 매연방이 나서서 만류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장백지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 역시 그의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버지 장인용이 엄청난 빚을 지자 암흑가 조직들이 아비의 죄를 딸이 갚으라며 찾아왔고 그녀는 오랫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진람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녀를 향화강의 소속사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 장백지는 향화강의 눈밖에 났다는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청순한 미모로 빠르게 스타덤에 올랐던 장백지는 향화강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때 커리어에 큰 제약을 받았으나 이후 관계가 조금씩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진람은 장백지의 복잡한 사생활을 두고 그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향화강의 부인이 여전히 이용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비록 연예계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향화강은 자식들 문제로 적지 않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향우는 동관의 암흑가 두목을 도발하거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끊임없이 말썽을 피웠으며 결국 아버지의 비호 없이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반면 장남 향좌는 아버지가 영화 봉신연의 영웅에 귀환해 수천억 원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음에도 관객들에게 혹평을 받았고 미녀 배우 곽벽촌과의 결혼을 통해서야 겨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향화강은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풍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의 변하지 않은 외모는 그의 건강이 매우 좋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전설적인 인생을 담은 자서전 영화를 직접 제작해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쩌면 그 영화가 박스오피스를 강타할 대작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으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